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거야. 왜냐고? 바로 2026년 세계 의과 대학 순위가 드디어 발표됐거든. 타임즈 고등교육, 줄여서 THE에서 매년 발표하는 아주 권위 있는 자료인데 이번에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형도가 아주 그냥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와.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꽤나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이 순위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학도의 꿈을 꾸는 친구들, 또 미래의 명의를 키워낼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월드컵 결승전 같은 소식 아니겠어?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누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는지 지금부터 나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자고. 준비됐지? 진짜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화가 있었으니 귀 쫑긋, 눈 번쩍 뜨고 따라와 줘. 자, 그럼 그 역대급 변화의 주인공부터 공개할게. 두구두구두구. 짠! 바로 성균관대가 6년 만에 국내 1위 자리를 탈환했어. 우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왕좌에 앉은 건데 이게 단순히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순위에서도 전년 대비 무려 10계단이나 껑충 뛰어올라 세계 40위를 기록했지 뭐야. 대단하지 않아? 이거 뭐 거의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절벽에서 비급 찾아서 무공 익히고 다시 강호로 돌아온 격이라고 할까? 성균관대가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치고 대한민국 최정상에 등극했다는 건 그야말로 빅3 판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고정관념을 깨버린 성균관대. 과연 어떤 비결이 있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아? 어쩌면 이 소식을 듣고 내년에 우리의 성균관대 의대 보내야겠네 하고 벌써부터 교육열 불타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네. 뭐 미리 점 찍어두는 건 나쁘지 않지. 그래, 성균관대가 1위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원래 강자였던 서울대랑 연세대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빅3의 뒤바뀐 판도를 제대로 보여줄 거야. 먼저 1위 성균관대는 앞서 말했듯이 세계 40위, 총점 75.2점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 반면 서울대는 아쉽게도 2위로 내려앉았네. 세계 45위, 총점 73.4점으로 무려 5년 연속 하락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 어휴, 명문 중에 명문 서울대가 이렇게 주춤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말이야.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지. 그리고 우리의 연세대는 3위를 기록했는데 세계 57위, 총점 68.6점으로 3계단 하락했어. 이렇게 보면 2026년은 명실상부 성균관대의 독주 체제가 시작된 해라고 볼 수 있겠네. 뭐랄까, 마치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조연이었던 인물이 갑자기 주연으로 발돋움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제 성스카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야. 도대체 무엇이 이런 대단한 역전승을 가능하게 했을까? 뭐가 승부를 갈랐냐고.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연구력이었어. 이번 순위 평가는 교육 여건, 연구 환경, 연구 품질 등 총 5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성균관대는 이 중에서 특히 연구 부분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어. 특히 세계 상위 1% 연구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연구 성과가 다른 대학들을 압도했다는 분석이야. 야, 세계 상위 1% 연구자라니. 이건 뭐 어벤져스급 슈퍼 히어로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랑 다름없잖아. 게다가 최근 의학계 트렌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암종양 분야에 특화된 교수진들의 경쟁력이 엄청났다는 후문이야. 암 연구는 인류의 오랜 수건 사업 아니겠어?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건 그만큼 미래 의학을 선도할 역량을 갖췄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 잘 가르치는 걸 넘어 인류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진짜배기 연구를 해냈다는 거잖아. 이야, 멋지다, 멋져. 나도 어릴 때 과학자 꿈을 꿨는데 진작에 성균관대로 갈 걸 그랬나? 농담이야, 난 이미 늦었어.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 의학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볼 시간이야. 항상 궁금하잖아. 전 세계에서 최고는 누군지. 1위는 뭐 놀랍지도 않지? 영국의 옥스퍼드대가 무려 15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건 뭐 거의 축구로 치면 메시나 호날두 같은 존재랄까? 매년 득점왕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2위는 또 다른 영국의 자존심, 케임브리지대가 탈환했어. 영국의 두 명문대가 1, 2위를 사이좋게 나눠 가진 거지. 미국 명문 하버드대는 3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2위 자리를 놓고 케임브리지대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더라고. 4위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그리고 5위는 공동으로 존스 홉킨스대와 스탠퍼드대가 차지했어. 이렇게 보니 역시 미국과 영국이 의학 강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네. 저런 대학들은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똑똑한 걸까? 혹시 뇌에 특별한 칩이라도 박았나? 아니면 입학할 때부터 뭔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뽑는 건가? 궁금증은 끝이 없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학들로 돌아와 보자. 이번엔 국내 톱 5 대학들을 세계 300위권 이내에서 살펴볼게. 먼저 우리 모두의 박수를 받은 1위는 역시 성균관대야. 세계 40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지. 2위는 서울대, 세계 45위. 그리고 3위는 연세대, 세계 57위로 그 뒤를 이었어.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했던 빅3의 순위고 새롭게 톱5에 진입한 대학들도 있어. 4위는 고려대가 세계 120-150위권으로 순위가 꽤 상승했어. 이야, 고려대 의대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네. 그리고 5위는 공동으로 경희대와 아주대가 세계 251-300위권에 랭크됐어. 이 두 대학은 전년도 순위를 유지했다고 해.
특히 고려대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아마도 심사위원들이 고대 너희 요즘 좀 하는구나 하고 도장 쾅쾅 찍어준 것 같네. 역시 쉬지 않고 노력하는 대학은 빛을 발하는구나.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세계 의학계에서 꽤나 존재감 있는 나라 아니겠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시선을 살짝 낮춰서 세계 301위부터 400위권에 이름을 올린 우리 국내 대학들을 한번 살펴볼까? 여기에는 한양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울산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한양대학교는 이번에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가톨릭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역시 이 구간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렸네. 이 친구들은 뭐랄까 묵묵히 제갈길을 가는 모범생 같은 느낌이랄까. 순위가 막 엄청나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 생각해봐. 전 세계 수많은 의과 대학들 중에서 이 정도 순위에 꾸준히 랭크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마치 마라톤에서 페이스 조절 잘하면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선수들 같달까. 화려하진 않아도 내실 있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지. 앞으로 이 대학들이 또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돼. 다음으로 세계 401위부터 500위권 대학들을 한번 만나볼까? 이 구간에서는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어. 주목할 점은 이 네 대학 모두 전년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할까?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냈다는 뜻이고, 좀 더 냉정하게 보자면 순위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는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세계 400위권 안에 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성과거든. 전 세계 의과대학이 몇 개인데 말이야. 우리 동네에 있는 김신혜 의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 정도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능력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대학들도 다들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은 못 땄지만 세계 랭킹 상위권에 꾸준히 드는 선수들처럼 말이야. 박수를 보내줘야지. 자, 이번에는 세계 501위에서 600위권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여기에서는 세 개의 대학이 이름을 올렸는데 희비가 좀 엇갈렸어. 충북대학교는 당당히 순위가 상승해서 이 구간에 진입했어. 오, 박수. 충북대 친구들 정말 잘했어. 반면에 경북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는 아쉽게도 순위가 하락했네. 뭐랄까 충북대는 으라차차 하면서 힘을 낸 느낌이고 경북대와 순천향대는 아이고 오늘은 좀 힘드네 하고 잠시 주춤한 느낌이랄까. 순위가 오르고 내리는 건 정말 냉정한 평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잠깐의 성적표일 뿐이니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경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오늘은 내가 이기고 내일은 내가 이기고.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 아니겠어. 그러니 다음번엔 경북대랑 순천향대도 다시 한번 날아오르길 응원한다. 파이팅! 이제 세계 601위부터 800위권 대학들을 한번 살펴볼까? 여기에는 충남대학교, 가천대학교, 한림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이름을 올렸어. 아쉽게도 이중 충남대학교와 가천대학교, 한림대학교는 순위가 하락했다는 소식이야. 안타깝다. 그래도 여전히 세계 800위권 안에 든다는 건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지.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시즌마다 컨디션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대학들도 평가 시점이나 특정 연구 성과에 따라 순위가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대학들이 꾸준히 좋은 의학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순위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 대학들도 분명히 각자의 강점과 특색을 가지고 있을 테니 다음번에는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얘들아, 기죽지 마. 다음번엔 우리가 더 멋진 모습 보여주자. 계속해서 세계 801위부터 1000위권 대학들을 만나볼 시간이야. 여기에는 조선대학교, 단국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교가 랭크됐어. 이 중에서 경상국립대학교는 아쉽게도 순위가 하락했고 제주대학교는 현 순위를 유지하고 있네. 그런데 눈에 띄는 대학이 하나 있지. 바로 강원대학교야. 이번에 이 구간에 재진입했다는 소식이야. 와우, 강원대 친구들 정말 환영해. 마치 잠시 외출 나갔다가 엄마 나 집에 왔어 하고 돌아온 아들 같달까? 다시 순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대단한 노력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순위가 오르고 내리고 또 새롭게 진입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대학들도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거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멋있지 않아? 이 모든 대학들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2026년 순위 변동을 핵심만 콕콕 집어서 요약해볼까? 먼저 상승한 대학들. 성균관대가 1위 탈환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고 연세대가 비록 3위로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평가에서 연구력 상승으로 상승 요인이 있었어. 그리고 고려대와 충북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 다음은 아쉽지만 하락한 대학들이야. 서울대가 2위로 내려앉으며 하락세를 보였고 경북대, 순천향대, 가천대, 경상국립대도 순위가 떨어졌어. 하지만 이건 잠시 숨고르기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 새롭게 진입한 대학은 바로 강원대학교야. 오랜만에 다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걸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제외된 대학도 있는데 바로 광운대학교야. 다음번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해볼게.
이렇게 보니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성적표를 보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인생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대학 순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6년 세계 의과 대학 순위 어땠어?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들이 많았지? 이번 순위 결과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건 바로 연구력이 만든 새로운 역사라는 점이야. 총 27개의 국내 대학들이 당당히 세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그 중에서도 성균관대의 1위 탈환은 연구 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줬어. 이제는 단순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지가 대학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 거지. 의학이라는 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학문이잖아. 새로운 질병과 싸우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선 결국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이 모든 대학들의 노력이 모여서 우리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밝혀줄 거라고 믿어. 우리 모두 이 멋진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자고.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안녕.